팩트체크부터 합시다. 특정 부위만 살 빼는 건 불가능합니다. 설명은 지루하니까 증거를 알려드리자면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처럼 양팔을 불균형하게 쓰는 운동선수들은 많이 쓰는 팔의 근육량이 더 많지만 지방량은 양쪽이 같습니다. 해서 근육은 부위별 운동을 통해서 발달시키는 게 가능하고 지방은 전반적인 유산소 운동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그럼 제가 왜 땅구 부부의 부위별 살 빼기 컨텐츠는 까지 않느냐? 뱃살 빼는 운동이라 그래서 들어가 보면 어느새 전신 유산소 운동 시키고, 종아리 살 빼는 운동이라고 해서 들어가 보면 결국 전신 유산소 운동 시키는, 다 간단한 맨몸 웨이트 운동을 통한 전신 유산소 운동입니다. 운동 초보자들이 하기에 매우 좋은 운동 방법이죠. 파토코치 아저씨에 대한 제 최초의 영상에서도 같은 포지션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싫어한다고 밝히면서도 초보자분들에게 프리웨이트 운동을 알리는 취지는 동의하고, 중량 뻥튀기 정도의 일은 별거 아니니 인정하고 넘어가시길 진언드렸었죠. 반면 자극파리들은 대놓고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더 힘든 운동이 더 효과적입니다만, 어떤 운동이든 기술이 있듯 쇳덩이만 들어제끼는 헬스라는 운동도 기술이 있어서 보디빌딩을 기반으로 하는 운동 유튜버들이 하나같이 자극 외치는 게 실제로 같은 무게를 들어도 더 자극이 잘 오게, 운동이 더 되게 하는 기술이 있고, 그런 운동이 근육을 성장시키는 데는 가장 좋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파생된 자극만 있다면 무게는 중요치 않다 뇌절하는 자극파리들이죠. 내추럴이든 로이더든 거의 모든 보디빌더들이 자극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빈봉으로 가슴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벤치 100kg에 집착하지 마세요. 60kg으로도 멋진 가슴 만들 수 있습니다. 딱 이 정도의 포지션이고, 60kg을 완벽하게 컨트롤하며 자극을 먹이는 것과 파워리프팅식으로 100kg을 드는 것의 운동 강도 차이는 없다고 봐야 되죠. 자극 훈련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자극 훈련이 고중량 훈련보다 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중량 훈련이 성공과 실패를 다루는 어려움이 있다면 자극 훈련은 아파 뒤지겠는데 계속 들리니까 들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요. 이 두 훈련은 서로 다른 목표와 기술을 지향하는 것이지 우열이 없습니다. 근데 자극파리들은 마치 고중량을 다루는 것은 위험하고 무식하며 저중량으로 가볍게 쉽게 몸을 만들 수 있는 우월한 기술이 있는 듯 말하며, 초보 초급자들에게 그것은 내가 들 수 없는 무게를 들어야 한다는 말이나 내가 이미 하고 있는 운동의 기술을 높이라는 막연한 말보다 훨씬 달콤합니다. 그리고 꼭 초보 초급자가 아니라도 다관절 운동 위주로 하던 사람은 당장의 다관절 운동 대신 어떤 고립 운동을 해도 새로운 자극을 느낍니다. 이미 근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새로운 자극 덕분에 굉장한 펌핑도 느껴요. 오래 만난 현 여친보다 새로운 여자가 설레듯 저는 아닙니다 여보 사랑해. 남자는 처음 만난 여자가 이상형 효과를 이용해서 새로울 뿐 사실은 별거 아닌 운동을 알려주며 빈봉으로 가능하다, 아니 FE가 필요 없다, 고무줄로 충분하다 속이는 겁니다. 왜? 바벨보다 고무줄이 팔아먹기 좋으니까. 아래 링크를 통해 제가 사용하는 고무줄을 구매하세요. 오카모토.com. 정석적이지 않은 운동을 알려주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정석만을 고집해야 하며 정석만이 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저 정석적이지 않은 걸 알려주는 걸로는 이목을 끌기가 어렵습니다. 해서 정석적이지 않은 걸 알려주는 유명한 사람들은 대개 정석적이지 않은 방법이 정석보다 더 효과가 좋다고 뻥을 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아놀드부터 로니의 피리스까지 무거운 쇳덩이를 들어대는 이유는 그들이 집에서 숨만 쉬어도 근육이 생긴다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맞으면서도 매일매일 미친듯이 쇳덩이를 들고 땡기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놀드가 짝 먹던 70년대에는 고무줄이 없어서 힘들게 쇳덩이 들었나요? 로니 콜먼은 머리가 나빠서 저중량 대신 녹내장을 감수하며 고중량 벤치를 했나요? 가볍게 덜 힘들게 같은 성취를 낼 수 있다면 이미 몸이 재산인 운동선수들이 하고 있겠죠. 보디빌더만이 아니라 부상이 그렇게 많다는 미식축구 선수들도 무겁게 쇠질을 하고, 농구 잘하려고 웨이트하는 NBA 선수들도 근육 키울 땐 쇳덩이부터 들고 몸이 잡히고 나면 밸런스나 코어 위주로 바꿉니다. 데니 조시는 확실히 기술적으로 매우 뛰어난 트레이너입니다. 약물 이슈와 별개로 운동 기술이 뛰어난 건 팩트입니다. 그것까지 싸잡을 순 없어요. 근데 이분이 영리하게 마케팅을 하는 건지 영악하게 팔아먹는 건지 애매하게 정석보다 자기가 알려주는 비주류 운동이 더 좋은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헬린이 초보 초급자들이 헷갈리게 해요. 데니 조시가 알려주는 생소한 운동들은 저 같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입니다. 이미 정석적인 운동을 할 줄 알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새로운 자극과 관절을 덜 사용하는 방법이 필요할 때 좋은 기술입니다.
오늘 영상 보니 심으뜸씨에게 엉덩이 운동을 알려주던데 굉장히 좋은 운동이었습니다. 누구한테? 심으뜸씨한테. 이미 하루에 스쿼트 1000개가 너끈한 엉짱 심으뜸씨한테는 좋은 둥근 운동인데 초보 초급자는 그 동작으로 엉덩이에 먹이는 기술이 없고 유튜브 영상 좀 본다고 그 기술이 습득될 리도 없어요. 그래서 특히나 여성 초보자라면 땅끄부부 보고 따라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아직 기본 중에 기본인 덤벨 컬도 못하면서 아령을 돌려대고 숄더 프레스도 제대로 못하면서 원판 잡고 운전질하는 건 헛짓거리 하는 겁니다. 데니조 씨가 지금의 기술을 가지고 자기가 헬리니 때로 돌아간다면 자긴 삐리스 됐을 거라는데 삐리스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은 데니조의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와, 나는 데니조의 기술을 가지고 운동을 시작하는구나. 개꿀. 이거 대단한 착각이에요. 유튜브 영상 보고 따라한다고 그 기술을 습득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데니조 씨의 지식만 기술이 아니라 그의 20여 년 운동 경력도 그의 우람한 팔뚝도 그의 기술입니다. 그런 경험과 근육과 발달된 근신경계가 있기에 자유자재로 자극을 먹이는 거지 힘도 없고 몸도 쓸 줄 모르는 초보 초급자가 관절을 돌려대면 그냥 헛짓거립니다. 야구선수들이 학생 때는 왜 직구 위주로 던져야 하나요? 회전이 들어가는 변화구가 팔꿈치나 어깨에 더 부담을 줍니다. 더 세게 던져도 직구 던지는 게 무리가 덜 와요. 데니조 씨가 자신의 과거 운동을 후회만 하던데 그 과거의 운동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기술들을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요? 당신의 영상들을 보고 헬린이들이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당신의 중상급자용 운동을 따라한다는 걸 생각하셔야 합니다. 김종국 형님 트레이닝 해줄 때와 도끼씨 트레이닝 해줄 때 다르게 알려줄 거 아닙니까? 벤치프레스가 어깨 건강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고 케이블로 좋은 가슴 운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두 가지를 교묘하게 섞어서 벤치프레스보다 케이블이 더 좋은 가슴 운동인 것처럼 들리게 하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해야 돼요. 벤치프레스, 스미스 벤치프레스, 해머 벤치프레스는 서로 우열을 다툴 수 있습니다. 왜? 큰 틀에서 같은 운동이고 셋 다 강도 높게 조질 수 있어요. 근데 케이블 같은 고립 운동이 끼일 자리가 아닙니다. 기본은 다관절 운동. 또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게 자극파리들의 시초가 바로 약쟁이들입니다. 선수들, 그러니까 엘리트 약쟁이들은 자극파리를 하지 않습니다. 왜? 일반인 기준에서 그들은 고중량으로 고반복하는 another level. 약은 꼽는데 힘든 게 싫어서 고중량 안 하는 약쟁이들이 있어요. 근데 또 약하니까 몸은 좋아. 그럼 주변 사람들이 묻겠죠. 형은 왜 중량 안 쳐요? 형은 약 꽂아서 자극만 줘도 돼. 너는 내추럴이니까 중량 쳐야 돼. 이렇게 말하나요? 무식하게 중량질 하지 말고 저중량으로 자극을 느끼라고 자극. 이렇게 포장질 하죠. 저도 실제로 들었습니다. 어떤 미치광이가 자기 후배 가슴 운동 알려주는데 5kg, 10kg만 들어도 자극만 잘 먹이고 밥 잘 먹으면 몸은 큰다. 이딴 소리를 해요. 지는 약 꽂았으니까 크는 거지. 순진한 내추럴들만 피해를 보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처음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이미 우리나라 대표 보디빌더들이 그런 거 따라하지 말라고 여러 번 영상 올렸습니다. 근데 마음 상하는 사람 없게 둘러 얘기를 하니 전달이 안 돼요. 저같이 얘기하면 기분 나쁘겠죠. 자극팔이 하는 놈들도 기분 나쁠 거고 그거 따라하는 분들도 기분 나쁠 거고. 근데 이렇게 확실히 말을 해야 전달이 돼요. 일단 고중량 운동보다 저중량 자극 운동이 기술적으로 뛰어나다는 전제부터가 틀렸습니다. 고중량도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고 기술 없이 고중량 사용하면 얼마 안 가 관절 퇴계랍니다. 헬린이들이 몸을 만드는데 더 쉬운 길이 정석 운동으로 힘을 키우는 겁니다. 중량 늘리는 것보다 저중량으로 몸 키우는 기술 익히는 게 더 어려워요. 벤치 40kg로 가슴 키우는 기술 익히는 것보다 그냥 벤치 80kg까지 올려서 가슴 키우는 게 더 쉽습니다. 진짜예요. 당신이 중량 훈련이 힘들어서 기술로 도망치는데 그 기술 분야가 더 어렵고 기술이 뛰어난 분들은 이미 3대 400kg 정도는 다 떼고 온 겁니다. 베르세르크라는 문학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도망치는 곳에 낙원은 없다. 자극이든 중량이든 그 전문가나 상급자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하나하나 집중해서 자극을 느끼라고 하든 조금씩 꾸준히 중량을 늘려가라고 하든 두 쪽 모두 꾸준히 노력하며 소양을 쌓으라고 하지 누구도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으라고 하지 않아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내가 나아지는 거니까요. 자극이 오는 새로운 운동을 찾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하는 운동에서 자극을 뽑아낼 수 있어야 하고
갑자기 중량이 오르는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 정석의 리프팅 기술을 갈고 닦아서 중량을 올려야 합니다. 더 나은 방법을 찾는 꼼수가 아니라 부딪혀서 내가 나아져야죠. 비주류 운동으로 득을 보는 사람들은 주류 운동을 이미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벤치프레스를 잘하는 사람이, 스쿼트를 잘하는 사람이 추가적으로 그런 비주류 운동도 해야 효과가 있는 거지, 벤치프레스를 못해서 플라이로 도망치고 중량 스쿼트이 힘들어서 고무줄로 도망치려고 비주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더 좋은 운동을 하고 있다고 잘 있는 거예요. 집에서도 헬스장에서도 잘 할 겁니까? 자극파리를 따라오고 있는 당신이 어떤 게 정석인지도 모르는 헬린이라면 당신은 그냥 피해자입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드는 주된 이유이기도 하고요. 근데 당신이 헬스 좀 한 사람인데 이런 거에 휘둘린다면 그냥 정석적인 운동을 잘 못하는 게 아닌지, 그냥 운동 강도가 낮았던 게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흑자열쇠였습니다. 바이바이.